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천 포커스 오늘은 인천의 미래 먹을거리로 꼽히는 관련 분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바로 반도체인데요. 네. 왜 반도체가 인천의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우리 일반 시민이 보시면 인천에서 왜 반도체가 제일의 먹거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인천에서 반도체 수출이 전국 최고입니다. 네. 한 32%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인천에서 나가는 그 생산 수출 물량의 30%가 또 반도체입니다. 뭐 혹자들은 뭐 인천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때문에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또 항공이 있기 때문에 네. MRO 단지나 그런 게 아마 인천의 미래 먹거리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수치로상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인천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천의 반도체 업체들이 꽤 많아요. 네. 이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라고 나누거든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인천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제 1위 업체는 당연히 그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대만 업체고요. 2위 같은 경우가 이제 송도에 있는 엠코 코리아. 3위가 이제 스태츠 칩 팩코리아가 3위 이제 영종돼 있고요. 뭐 서구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라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가 또 있습니다. 예. 남동공단 같은 경우는 1,229개의 또 반도체 관련 그 중소기업들이 있어갖고 이런 것만 봐도 인천이 반도체의 도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스태츠 칩팩 코리아 여기를 최근에 유정복 시장이 다녀갔더라고요. 예. 네, 어떤 이유였습니까? 인천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싶어해요. 네. 그래갖고 유정북 시장이 제 3위 업체인 스태츠칩 팩코리아를 방문해서 거기 이제 임직원들도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민원 사항이나 또 어려운 부분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하고 또 스태츠칩 팩코리아 그쪽에서 최고 기술 경영자가 나와서 반도체 특화지구 지정에 대해 유치에 대해서 인천이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힘을 좀 쏟겠다라는 네. 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재외동포청 유치라는 희소식이 있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특화단지 이것도 굉장히 탐나는 건데 네. 사실은 뭐 거의 다 노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자체들이. 예. 이게 어떤 거길래 이런 겁니까? 반도체 특화 단지를 유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허가가 빨라지고 네.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그런 네.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 상태에서 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그 밸류 체인이 있어가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지구 지정을 꼭 받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예, 인천시만 나서도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역 정치인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예, 특히 영종도를 지역으로 둔 이제 배준영 의원 같은 네네. 경우는 현재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랑 또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을 또 면담을 가지고요. 네. 또 영종국제도시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한 110만 평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 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확대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또 개정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또 소위 통과를 또 이끌어냈어요. 예, 얼마 전에 재외동포청 유치했는데 그거보다 이건 경쟁률이 더 높더라고요. 20개가 넘는 지역이 반도체 특화단지에 하겠다. 발표가 언제 나는 겁니까? 6월에서 7월에 나고 하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6월 달은 우리가 재외동포청 유치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6월 달은 좀 힘들고 아마 7월 달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한 20개 지자체가 다 신청을 했어요. 세종, 제주 빼고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를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수 분야 그런 예.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논쟁도 상당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특화 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아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불리한데 국가 과제인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근거로 비수도권이 우선돼야 한다거나 또 제대로 된 산업 육성 차원에서 수도권이라는 입지만으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또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산업자원부의 그 고민이 좀 많을 텐데 뭐 인천시장인 유정복 시장의 또 역량을 네.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또 추가로 전해졌으면 좋겠고. 네. 자, 인천 포커스 이번엔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발의 후 무려 17년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17년 만이었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길래 17년 만에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한 거죠? 평화경제특구법이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통일경제특구법 네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전만 해도 뭐 문재인 정권 때 그 백두산 가서 그 김정은 만나고 예, 예. 또 정상회담하고 기업인들 다 가고. 그러면요. 예. 판문점에서 또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김정은 그 총비서라고 해야 되나? 국무위원장 지금 총비서가 이제 공식 직함이긴 하죠. 네, 총비서 그리고 그때 미국 대통령이 그 트럼프였지 않습니까? 예, 예.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는 뭐 금방 통일이라도 될 것 같이 됐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좀 달랐죠. 예. 네. 근데 이 법안이 부침이 많았어요. 예. 부침이 많아. 2007년도면 17대거든요. 네. 17대에서 지금 21대인데 21대 그 국회의원 임기도 이제 내년이 끝인데 예. 1년 남은 상황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경제특구법이 어떤 거냐면 그 인천, 경기, 그 강원도지사가 그 지구 지정을 요청할 때 적경 지역인데 네. 그 통일부 장관이나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 지정을 해서 그 개성공단 같은 산업지구나 또 경제특구를 지정해 갖고 거기에 이제 산업비사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예, 이게 접경 지역이 특히 이제 기대감이 많더라고요. 인천에서는 예. 강화 옹진이 좀 반색하고 있는데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왜냐하면 강화옹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상당히 좀 소외를 받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게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반대를 해요. 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불만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아마 많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평화 경제 특구로 지정이 되면 지역 경제의 동력이 확실히 될 거다 이런 기대들이 큰데 구체적으로 예상 효과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경기연구원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발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9조 1,95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네. 또 3조 6,018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또 72,972명의 취업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적경 지역 내에 그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받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안보, 군사 또 긴장 완화에도 많이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어떻게 보면 결실인데 예. 민주당 경기도당에 뭐 공을 돌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당은 좀 크게 공유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경기도당 그 접경 지역 지역 내 이제 지자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현수막을 또 걸고 또 뭐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많이 상당히 주민들도 고무되어 있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그 의원이죠. 파주시 갑, 또 박정, 파주시 을, 그 예. 국민의힘 김성원, 동두천, 연천 의원이 이거를 대표 발의를 했어요. 네. 전부 다 이제 접경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고요. 예, 그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경기도당의 17년 노력의 결실이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 박정 의원 같은 경우는 끝이 아닌 시작이란 마음으로 준비에 만전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제 어나운스를 했는데 지역별 특성 맞춰 세밀히 또 모든 협력을 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자, 인천 포커스 이번엔 인천대교로 좀 시선을 옮겨보죠. 어떻게 이렇게 긴 다리를 튼튼하게 바다 위에 잘 지었을까? 인천대교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들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최장 교량이란 이 다리에서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고민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2009년도에 인천대교가 개통이 됐어요. 네. 2009년도부터 올 5월까지 벌써 61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이제 자살로 생을 예. 마감했습니다. 네. 한 5건 정도가 이제 매년 있었는데 요 사이 많아졌어요. 요 몇 년 사이 2021년도에 8건, 네. 2022년에는 17건.
올해 5월까지 6건이 이제 자살 사고가 발생해서 투신 사고 비율 급증을 보이면서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플라스틱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네. 한 1,500개를 설치를 해놨어요. 투신 방지용으로 한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인천대교가 지나다 보면 고속도로예요. 네 맞습니다. 예, 톨게이트가 있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차를 세우고 갑자기 이제 그렇게 자살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또 투신 후에 구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조류 물결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투신 자살한 분의 또 시체를 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차를 세워놓고 투신하면 또 지나가는 차들 2차 연쇄 사고까지도 또 2차 사고에 또 위험하더라고요. 위험성이 있고. 그렇군요. 예. 뭐 인천대교 어떻게 보면 이거 오명이 붙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하는 겁니까? 풍동 실험입니다. 네. 작년에 인천의 미추홀구 지역위원인 이제 허종식 위원이 네. 이런 사고 때문에 국감에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했어요. 네. 질타를 해갖고 한 1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인천대교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다음 달에 한번 실험을 해갖고 올해 말까지 실험이 끝날 예정인데. 풍동이란 게 바람에 의한 다리 진동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인천대교가 사장교예요. 그렇죠. 사장교이기 때문에 다리가 주교가 2개 있습니다. 네. 주교에서 이 케이블이 거더를 받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많은 진동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투신 자살 방지용 구조물을 올려놓으려면 네. 지금 최적화에 대한 다리에 대해서 이제 바람이 불면 이게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구조물을 올려도 될 건지 안 그러니까 될 건지. 설계시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실험을 해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구조물을 올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지용 드럼통 예, 플라스틱 예. 달았다가 뭐 논란도 있었고 이번 풍동 실험까지 하는 거 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명을 벗고 이 좀 자살 방지 대책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맞습니다. 좋겠는데 네. 결과가 의미 있게 도출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거를 투신 자살 방지용 구조물을 네. 아마 받칠 수 있는 정도의 사장교가 그렇게 구축되어 있었다면 아마 네. 결과가 좋게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투신 자살 방지용 구조물을 올릴 수 있을 거고요. 인천대교가 한 18.3km예요. 예. 18.3km인데 양쪽에 한 6km씩 12km를 투신 자살 방지용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예. 투신 자살을 방지할 거라고 아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도 이제 국토부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뭐 정책 없이 민간에 좀 책임을 떠넘기는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오명인데 이번에는 확실한 대책이 나와서 뭐 자살 방지용으로 시민들이 안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오명도 더 이상 없어지는 인천대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 이건 통계거든요. 캘리포니아 이제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네네. 자살하려는 사람 한 600명을 잡았어요. 600명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혹자는 또 이러냐. 야, 그 사람들 잡으면 뭐해? 또 자살할 건데.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10%만이 네. 다시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텔레비전 보는 시청자 여러분 좀 힘드신 분들도 이 공동체거든요. 또 대한민국이라는데 네네. 또 어려움을 좀 손길을 내밀고 그러면 네. 또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침례하겠습니다. 그죠? 예. 예, 박성민 인천시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